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의 가장 어두운 시면, 그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한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를 들추는 아픈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 우리 모두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하는 빛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세련된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 뒤에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이들의 영혼 속에는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병리적인 현상이며 매력이라는 가면을 쓴 채 깊이 뿌리내린 심리적 포식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장, 우월감이라는 이름에 깨지기 쉬운 요새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단순히 믿는 수준을 넘어 그것을 마치 변치 않는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비판과 규칙, 그리고 당연히 당신보다 우월한 특별한 존재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확신, 이 지배의 가면은 진정한 자기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처참하게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며 그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은 심리적 요새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과거에 굴욕을 당했거나 무시당했거나 혹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깊은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상처받지 않고 과대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최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의 상황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파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월감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신감이 조금 과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방에 들어설 때 그들은 동등한 존재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도구, 위협, 혹은 거울만을 봅니다. 당신은 그들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한에서만 유용하며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결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배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매력적이며 가장 존경받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를 통해 걸러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환상에 도전한다면 예를 들어 당신이 유능하거나 자신감이 넘치거나 혹은 그저 차분하게 자신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이 만든 정체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협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2장, 영혼을 흉내내는 완벽한 거울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흉내냅니다. 당신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당신의 영혼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열정, 당신의 고통, 당신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 말합니다. 당신의 말을 끝맺어주고 같은 책을 좋아하고 같은 상처를 가졌으며 같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마침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교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관계를 쌓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모습을 복제하여 가면처럼 뒤집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무장해제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방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이 무기화된 미러링은 단순한 아첨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맨스, 우정, 혹은 멘토링으로 위장한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전략을 위해 당신을 연구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빛나게 하는가? 당신의 상처는 무엇인가? 당신의 불안감은 무엇인가? 그들은 이 정보를 무기처럼 수집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보를 이용해 당신을 치켜세울 것입니다. 당신은 인정받고 존중받고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뢰가 확보되고 당신의 방어막이 내려가면 게임의 법칙은 바뀝니다. 한때 칭찬했던 것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공유했던 것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들을 당신에게 끌리게 했던 바로 그 특성들이 이제는 조종의 표적이 됩니다. 그들의 공감은 진짜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방된 공감, 즉 감정적인 눈속임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복제할 뿐입니다. 마치 배우가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지만 그 밑에는 어떤 진정한 연결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거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계속 곁에 묶어두기 위해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아주 조금씩만 던져주면서 뒤에서는 조용히 당신을 조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지고 한때 당신을 향했던 찬사는 차가운 계산, 심지어 경멸로 바뀝니다. 이런 종류의 조종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단지 그들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본능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당신의 감정을 제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렇게나 잘 알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잔인하고 무관심하고 알아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조화가 당신의 내면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그 혼돈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수록 그들은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됩니다. 3장, 혼돈을 지배하는 인형술사 통제는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중요한 집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골적인 폭력이나 지배를 통해 그것을 거의 성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교묘하고 전략적이며 섬뜩할 정도로 인내심 있는 인형술사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혼돈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고 혼란 속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현실에 대해 더 불확실해질수록 그들은 당신을 위해 현실을 정의할 더 많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왜곡을 통해 당신의 자아 감각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더 큰 심리적 통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 그 자체를 조종합니다. 5분 전에 했던 말을 부정하고 실시간으로 역사를 수정하며 너무나도 뻔하고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말을 뒤집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본능은 자신이 오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기억, 당신의 인식, 심지어 당신의 정신 상태까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 삶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해설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에 성공하면 그들은 단지 관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통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우려를 표할 때 무시하는 말투, 농담으로 위장한 비꼬는 말,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수동 공격적인 발언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패턴은 점점 심해집니다. 당신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들의 비난을 예상하게 되고 그들의 예측 불가능한 기분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대화를 수없이 연습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좁아지고 당신은 그들의 감정에는 극도로 민감해지면서 정작 자신의 감정에는 점점 무뎌집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조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조화는 균형과 상호 존중을 의미하며 그것은 그들의 통제력을 위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자극한 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합니다. 예고 없이 애정을 거두고는 당신이 상처를 표현하면 혼란스러운 척 연기합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려 당신을 서서히 고립시키고 결국 당신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은 그들이 주입하는 것뿐이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벗어나려고 하면 그들은 반성이 아닌 극단적인 행동으로 대응합니다. 한순간에는 당신에게 사랑을 폭격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당신을 벌합니다. 이것은 무작위적인 감정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계속 사과하게 하며 처음에 나타났던 그들의 모습, 당신을 특별하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그 모습을 계속 쫓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순환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끼였을 뿐입니다. 내장, 사랑이 아닌 찬양을 갈구하는 텅 빈 마음 나르시시스트는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찬양을 구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공급을 추구합니다. 이 공급은 일반적인 의미의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산소가 불을 키우듯 그들의 자아를 먹여 살리는 관심, 인정, 칭찬, 그리고 순종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애정 어린 행동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스처는 모두 거래적입니다. 그것은 보살핌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헌신, 당신의 숭배, 당신의 정서적 의존이라는 대가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된 투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일부가 되는 한 당신의 관심이 중단 없이, 의심 없이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그들은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이상화하여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관심으로 사월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그들의 자아를 먹이는 것을 멈추는 순간 가면은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뒤따르는 것은 충격적일 정도로 차가운 철회입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짜증을 내며 심지어 잔인해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이 변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다가가면 그들은 당신의 감정에 부담을 느끼는 척 행동합니다. 마치 연결을 원하는 당신의 욕망 자체가 불편한 일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의 역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찬양을 요구하면서도 그에 대한 어떤 보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칭찬을 먹고 살면서도 당신에게는 똑같은 것을 주지 않아 굶주리게 만듭니다. 당신의 칭찬은 당연한 일상이 되고 그들의 침묵은 도구가 되며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무기가 됩니다.
이 역학관계는 당신은 끊임없이 주고 그들은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감정 경제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한때 그들이 아낌없이 주었던 관심을 되찾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필요를 타협하고 의견을 억누르며 자신을 더 작고 더 수능적이고 더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한때 풍부했던 인정의 부스럭이라도 받기를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5장, 가면 뒤의 진실, 노출에 대한 극도의 공포. 나르시시스트가 거절이나 실패, 심지어 버림받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출입니다. 그들의 부풀려진 자아상 아래에는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숨기려 하는 깊고 끈질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거짓말, 모든 조종, 모든 매력적인 가면은 단 하나의 핵심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자아가 그 진짜 모습, 연약하고 불안정하며 깊은 수치심에 빠진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완벽함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연기하고 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이며 심지어 필요할 때는 겸손해 보이는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존경과 찬사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정확히는 그들의 이미지에 중요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의 행동은 변덕스럽고 잔인하며 통제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위협이 됩니다. 가면 뒤를 보고 매력과 잔인함 사이의 점들을 연결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험해집니다. 처음에 나르시시스트는 더 많은 조종, 자기 연민이 섞인 사과, 변화의 약속, 순간적인 다정함으로 그들을 다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하면 그들은 전술을 바꿉니다. 그들은 공격에 나섭니다. 거짓말하고 비방하며 명예를 훼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피해자이고 당신이 불안정하고 배은망덕하며 가해자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심리전이며 그들은 그것을 수행하는 데 무자비합니다. 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서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제적으로 파괴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출은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생명과도 같은 체면이 완전히 깎여나가는 존재론적 위협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가까움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질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침묵을 깨고 당신 자신을 되찾으세요.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지 그 잔인함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침묵입니다. 이 패턴들은 고립된 상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숨겨지고 축소되고 무시되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괴물이 자라는 온상이 됩니다. 그 침묵을 깨는 것이 반란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것은 또한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당신이 경험한 것, 즉 가스라이팅, 조종, 감정적 박탈, 잔인함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보이지 않던 것에 형태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훔쳐간 사람으로부터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을 본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비밀을 짊어지지 않을 것이다. 괴물은 그들이 강력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숨게 내버려 두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활한 종류의 괴물은 소리치는 자가 아니라 미소 짓고 매혹하고 거짓말하며 카리스마로 자신의 잔인함을 가리는 자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패턴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혹은 더 나쁘게는 당신 자신과의 관계에서 목격했다면 지금이 바로 말할 때입니다.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거짓을 무너뜨리고 가면을 깨뜨리며 숨겨졌던 것을 빛 속으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르시시스트의 힘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괴물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게 만듭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지 생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항이고 정의이며 무엇보다도 자유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당신의 현실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통찰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